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의제 야연도 목판 나무 병풍으로 된 작품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열폭 병풍입니다. 열폭 병풍이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금분을 아주 두텁게 발랐어요. 바르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보면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해서 다시 또 안료로 색칠을 했습니다. 물론 연대는 좀 오래돼서 지금 이 두터운 그 안료들이 이렇게 탈락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금이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안료가 벗겨졌는데 이게 채색이 벗겨졌는데 그 밑에는 금분으로 도금이 되어 있죠. 뭐 예전이니까 옛날에 금값 뭐 한창 쌀 때 이렇게 이 금분을 먼저 바탕에 깔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려면 금값이 뭐 워낙 비싸서 뭐 지금은 엄두도 못 내겠죠. 이렇게 지금 막 안료들이 들떠 있습니다. 이거 이사 한번 하면 또 우수수 떨어집니다. 물론 제가 진품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품은 아닐 거예요. 이제 방인데 이 송나라 때 5대 그 나라 당 멸망하고 송 때 그랬던 일이니까 뭐 진품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방을 했겠죠. 방을 한 겁니다. 진품은 이게 유일하게 한 점 있던 진품은 중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어차피 이제 한 점 그렸잖아요. 이 고갱중 그림입니다. 고관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갱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갱중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 그림은 중국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에 뭐 누가 아무리 진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중국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한의제 이 야연도가 뭐냐 이게 도대체 야연도가 이거는 아주 보시면 두꺼운 나무 목판으로 병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야연도에 대해서 대충 한번 제가 중국 자료에 있는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제 야연도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물화 걸작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한의제입니다. 이분이 관복을 입었죠. 벌써 복장이 송나라 때 복장이죠. 관복이. 그림은 한의제의 집안에서 거행된 밤 연회 때의 전경을 그린 것이다. 그림은 병풍이나 벽 등으로 칸을 나눈 다음에 음악 듣는 장면, 춤을 구경하는 장면, 휴식하는 장면, 헤어지는 장면 등 관련되면서도 서로 독립된 5개의 장면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주하는 장면, 지금 이분이 연주를 하고 있죠. 연주하는 장면을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빼꼼히 얼굴도 내밀고 연주하는 장면을 그린 5개의 그림 중에 이제 한 개예요. 테마가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춤을 추는 장면, 그러면 춤추는 장면은 아니죠. 또 휴식하는 장면. 그럼 휴식하는 장면은 뭐 다가도 먹고 뭐 놀기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3번째 연주하는 장면, 뭐 헤어지는 장면은 또 아니죠. 이렇게 밖에 마중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연주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 같아요. 5개의 장면을 담고 있고 모두 46명의 각각 다른 인물의 형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 5장면 중에 한 장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사람의 인물화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희제는 그림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고 5개의 장면마다 반복하여 출연한다. 그런데 5개의 장면에서마다 표정이나 동작은 매우 모두 다르다. 다른 인물의 묘사도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며 그들의 서로 다른 신분 지위와 성격,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인물 외에도 가구, 식기도구, 가구, 이런 가구들, 또 이렇게 식기도구들, 뭐 도자기 형태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도자기 형태를 많이 압니다. 이제 도자기 형태, 뭐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식기들, 악기 등 사물도 잘 그려 중국 회화사 및 공예미술사 및 음악, 무도 등 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배경에 대해서는 2가지 전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이 설이 있대요. 첫 번째는 5대 십국때, 이제 5대 십국때 당이 멸망하고 5대 십국때 북방에 이 한희제라는 분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학문이 뛰어나고 시, 서, 문장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한희제는 부친이 사건이 생겨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여 강남으로 도망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방 강북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예전에는 뭐 사건이 연루되면 가족을 뭐 3족을 멸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혹시 이제 몰라서 강남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이니까 뭐 잘 살았겠죠. 한일은 이 강남에 거주하며 남당, 그러니까 남당에서 관직을 받아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또 남쪽에 와서도 돈도 많고 뭐 하니까 또 이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직을 받아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희제는 생활이 호화방통하였으며 첩을 40여 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의 녹봉으로는 40명의 처첩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져서 처첩들이 하나 둘씩 분가해 나갔다. 나중에는 스스로도 이제 혼자 살면 이제 스스로도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서 거지 복장을 하고 분가하여 나간 처첩들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고 했대요. 본인은 그냥 이거를 매우 즐겼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찌그러져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즐겼대요. 한희제가 중간에 간직에서 쫓겨났는데 남당의 황제인 이후주는 다시 등용할 생각을 하였다. 한희제의 평판이 맨날 술 먹고 첩이 뭐 40명이 오르니까 평판이 나빠 조정에서 논란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여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궁중화가인 고갱중을 시켜 그리워오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갱중이 밤에 연애를 베풀며 즐기고 있는 한희제의 모습을 그린 것이 한희제 야연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다시 등용하려고 했는데 요즘도 그렇죠. 지금도 뭐 이 장관 이렇게 이 관직에 올리려고 그러면 뭐 반대 또 이쪽에서 꼬투리 잡아서 뭐 이 평판이 안 좋은 거 자꾸 부각시키고 해서 관직을 등용 못 시키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반대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궁중화가인 고갱중한테 시켜서 뭐하고 지내는지 뭐 지금 같으면 뭐 사진 찍고 유튜브 보고 뭐 하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오게 하였답니다.
고갱중한테. 이게 이제 이 한이제 야연도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당, 북당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북방의 이 후주는 시시때때로 남침을 하곤 하여 남당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후주 이욱은 북쪽에 화해를 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방어를 강화하였는데, 북방에서 남으로 내려온 관리들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관리들을 혹시 이제 뭐 스파이가 아닌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서, 또 뭐 그런 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이제는 북방에서 남방으로 건너와 관리로 지내고 있었는데, 본인은 정치적인 야심이 전혀 없었고 그저 북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런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어 스스로 취생몽사는 이제 취하고 뭐 그냥 맨날 논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우주가 안심하도록 하였다. 고갱중이 그가 밤에 즐기는 모습을 담은 한이제 야연도를 그려 이우주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이우주가 안심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목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후 궁중에서 계속 전해지다가 마지막 황제 부위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황제 영화도 있었죠. 푸이죠. 푸이가 이 그림을 장춘의 만주국 황궁에 걸어 두었는데 1945년 이후에 그림이 민간으로 유출이 되었대요. 그림이 잠깐, 그러니까 민간으로 유출이 되면서 1945년도에 민간이 유출이 되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방을 다시 그린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제 역시 이것도 1945년, 그러니까 민국식이죠. 그때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이제 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945년 이후니까 이것도 뭐 7, 80년, 뭐 90년 된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원가가 가격이 뭐 금분을 10폭 병풍에다가 이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 금분을 바탕에다 깔고 이런 안료를 구해서 지금 제작하려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만들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 못 하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값도 이제 굉장히 쌌고, 또 인건비도 쌌고, 나무값도 쌌고, 뭐 어디서 베서 캐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나무값도 비싸고 말리고 뭐 시간도 많이 가지고 어렵잖아요. 민간에 유출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이제 바로 그림은 다시 북경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경으로 다시 왔대요. 이 그림은 어차피 한정이에요. 이때 중국 근대의 유명한 화가인 장대천, 우리가 잘 알죠. 중국 유물 다루신 분들은 뭐 장대천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장대천은 마침 청왕부 집이 매물로 나와서 이를 사기 위해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였는데, 옥지삼방에서 한이제 야연도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 소연중을 데리고 바로 옥지삼방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이 그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하고 바로 지금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옥지삼방의 주인인 마제천은 장대천과 그 제자가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맞이해서 조심스럽게 한이제 야연도를 보여준다. 장대천은 즉석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마제천은 가격으로 황금 500냥을 불렀고
장대천은 즉석에서 응락한다. 마제천은 장대천을 믿고 장대천에게 그림을 건네주었으며 장대천은 그림을 갖고 와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이 그림은 절대 진품이라고 인정한다. 이때 집이야 나중에 또 있지만 이 그림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날 바로 돈을 지급한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돈을 안 받고 장대천한테 그림을 넘겨주고 장대천도 다음날 이 돈을 값을 500냥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장대천은 이 그림을 손에 넣은 후 매우 아껴서 리언누라는 정각을 새기고 나중에 다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같이 다니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도장도 새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대천은 일생 동안 자신이 모은 서한은 보물로 여기고 상대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절대 팔지 않았다. 그런데 1951년 장대천이 홍콩에서 해외로 이주하기 전에 매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자신의 수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 3가지, 한의제 야연도, 그리고 5대 남당 동원의 소상도, 그리고 언나라 방종의 무의삼방도도를 아주 싼 가격으로 친구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판 가격은 시장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싼 가격이었다. 한의제 야연도에 대해서 겨우 2만 달러만을 받는다. 일전에 북경의 왕부 한 채 값이었던 황금 500냥을 주고 샀을 뿐 아니라 평생 가장 아꼈던 수장품인데 이렇게 헐값에 넘긴 이유를 모두 궁금해하였다. 장대천은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원래 장대천은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보를 유실시켜 청고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홍콩에 있는 친구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후에 이 그림을 중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당과 이 장개석 국민당이 전쟁 중이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안 세워졌으니까 정부가 생기면 중국 정부에 넘기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기증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으로 싸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후에 주울레, 그러니까 모태동 시절에 주울레 지시를 받고 중국 사회문화사업관리부 국장인 정진탁에게 장대천에게 구매했던 원가로 그대로 세계 국보급 그림을 넘겨준다. 이래서 한의제 야연도는 중국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하나가 지금 이 스토리가 다 나왔잖아요. 중국 역사에. 한 점이 중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 박물관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니 가짜니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스토리고 다 썰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국에서 진품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중국 이 진품은 여기에 주울레 지시에 따라 정진탁 이게 문화사업관리국 국장이 정진탁에게 넘겨서 이게 중국 박물관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한국에 있는 그림을 뭐 진짜니 가짜니 누가 다 방품이에요. 다 방한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절대. 역시 이 병풍도 나무 병풍이지만 제가 진품이라고 안 했죠. 진품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즘 만든 건 아닙니다. 다 그때 당시 이 민국 시기에 방을 한 거예요. 방도 100년이 지나면 진품입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그림도 물론 똑같이 보고 그렸겠죠. 모습이라든지 그렸겠지만 이 판이 금판입니다. 이 금 긁어내면 10돈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대체 한의제 야연도가 이름은 중국 국보로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이게 뭐 진품을 가지고 있느니 뭐 그림을 한국에 진품이 있다느니 뭐가 어쩌느니 뭐 휘황찬란한 말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품 하지 마세요. 모든 물건은 시간이 되면 다 진품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다 진품이 돼요. 그래서 좋은 기물을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진품 뭐 깨진 그릇들 찾다가 다 나중에 쓸모 없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